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예, 청춘이 어서 오시고요. 네. 예, 청사님도 어서 오시고요. 레몬트님, 여기 마츠메님도 어서 오세요. 네. 네네. 네. 자, 오늘 6월 23일 저녁 특강을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이죠, 그죠? 자, 보통 이제 월요일날 보통 이제 저녁 방송을 해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화요일날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이제 어제 이틀 동안 이번 주 장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지수가 좀 애매해요. 결론이 오늘 화두인데, 오늘 저녁 방송의 이제 주제가 뭐냐면 애매하다 이건데, 그래서 오늘 이제 예, 정경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지수도 종목도 애매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지,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될 투자 전략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그 지수가 되게 애매합니다. 지수가 애매하다 보니까 역시 종목도 좀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이 좀 별로 안 나실 거예요. 수익 내기 좀 힘드시죠, 그죠? 네. 개인들 심리가 지금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개인들 심리가 애매하니까 종목도 애매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개인들의 심리가 애매하며 종목도 애매한지 그 이유부터 먼저 쭉 짚어보고요. 이제 원인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도대체 어디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지난번에 이제 우선주는 미리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우선주에서 수익이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얘기를 많이 해드렸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품절주 간다고 했었죠. 품절주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뭐가 간다고 그랬어요? 대선주 얘기했었죠. 대선주 중에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오늘은 그거를 조금 더 이제 그 초보분들도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맨 뒤에 부분에서 얘기할 거니까 네, 쭉 듣다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될 때인지 아니면 지금 주식을 팔고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될 때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여기 상승치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스카이님하고 여기 가치가치님도 어서 오세요. 네. 예, 최영기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요즘에 일봉으로 볼까요? 자, 보시면 오늘은 이제 코스피 말고 코스닥 갖고 볼게요. 코스닥 지수가 최근에 좀 더 좋은데, 지난주 월요일날 이제 북한이 한창 도발을 좀 예고했었죠, 그죠? 근데 이제 그거 아셔야 되는 게, 북한의 김여정이 뭐라 말을 많이 했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막 욕하고요, 그죠? 근데 정작 지수는 올라가고 있었어요. 네, 열심히 욕하고 있을 때 올라가다가 미국이 한 차례 급락을 하니까 우리나라 지수도 금요일 날이었죠. 네, 약간 급락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월요일 날 저번에 말씀드렸죠.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라는 사람이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한 게 이날 지난주 월요일 날 오후 2시쯤에 기사가 나오면서 증시가 폭락을 했었어요. 개인들이 좀 투매를 많이 했죠, 그죠? 지수가 아무튼 크게 7%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요랬었는데, 지금은 뭐냐면 지난주에 하락했던 거 이게 월요일날 맞았던 음봉이거든요. 근데 화, 수, 목, 금요일날은 다 회복을 시켜놓고 끝났죠. 그 다음에 이번주 월요일날 그리고 오늘 화요일인데 이틀 동안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애매해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급등하자니 좀 부담스럽고요, 하락하자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지수가 그렇게 근본적으로 급락할까? 의문이 드시죠? 자, 지수를 좀 크게 놓고 보시면 돼요. 어때요? 되게 애매하죠. 오늘 애매하다는 말을 되게 제가 많이 쓸 겁니다, 의도적으로. 네. 애매하죠. 왜 애매할까요? 지수가 붕 떠 있으니까 애매한 거예요. 개인들이 주식을 사자니 더 갈 수도 있긴 하겠는데 좀 하락 나오지 않을까? 하락 나오면은 설마 이만큼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지금 되게 많습니다. 예, 김지영님도 어서 오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왜 심리가 이렇게 애매하냐면요, 개인들의 심리가 애매하니까 개별주들이 지금 못 올라가는 거예요.
개인들이 개별주의 주가를 올리지는 못해요. 세력이 올리는데 세력도 나중에 주식을 팔아야 될 상대방이 있어야 주가를 올릴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개인들이 지금 따라붙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안 올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자, 개인들이 그럼 왜 이렇게 지금 심리가 애매하고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하고 있냐면, 첫 번째 3월 달에 이 폭락을 봤거든요. 3월달 폭락 트라우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지수가 막연하게 많이 상승했거든요. 너무 올랐잖아요. 원래 개인들은요, 여기서 폭락 올 거라 그랬어요. 요쯤에서 4월 중순에 안 왔거든요. 이제 여기 그 코로나 터지기 전이었죠. 우리나라에 대규모로 터지기 전에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여기서 반드시 급락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왔거든요.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북한 때문에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가 조정을 받는다 그랬는데 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패닉에 빠졌어요. 왜요? 이해가 안 가겠죠. 경제가 안 좋은데 코로나가 잡히지 않았는데 이거 왜 가지? 급락할 때만 패닉이 빠지는 게 아니라 주가가 너무 올라가도 개인들이 패닉에 빠집니다. 상승 나올 때 이제 오는 패닉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들이 뭐 보니까 지수가 안 내려갈 것 같으니까 종목이나 뭐라도 좀 사고 싶은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부담스럽냐면, 자, 왜 부담스러울까요? 첫 번째, 그냥 웃으면서 들으시면 돼요. 삼성전자를 사자니 동학개미들 때문에 삼성전자가 버벅거리죠.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기가 애매한 거죠. 뭐 지수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지수가 하락할 수 있으니까 뭐 ETF 중에서 인버스나 고버스를 사고 싶은데 막상 사자니 인버스나 그런 고버스에 투자했다가 뭐 개인들 박살났다는 기사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사기 그래요. 지수가 근본적으로 급락이 안 나오니까. 원유나 금에다가 좀 투자를 해볼까 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원유에 투자한 사람들 완전히 박살났거든요. 그러니까 원유에 투자하기도 무서워요. 금에 투자하자니 금도 좀 버벅거리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했더니 왠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느낌에 뉴스 나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점점 더 미쳐가는 것 같고, 요즘에 볼턴 옛날 보좌관이 막 폭로하고 있죠. 제가 보기엔 그 사람도 이상해요. 네. 둘 다 이상한데 저는 그 사람이 더 이상한 것 같아요. 네. 막 싸우지 않습니까? 대통령 안 되게 하려고. 네. 아무튼 이제 그 미국 주식을 사자니 왠지 미국도 불안한 것 같겠죠. 그 다음에 북한은 계속 난리를 치고 있고, 그죠? 네. 옛날에는 이제 돈이 좀 있을 때는 미사일을 쏘더니 이제는 돈이 없으니까 인민들 선동해가지고 뭐예요? 삐라 쏜대요. 풍선. 참 북한의 그 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북한이 참 초라해졌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미사일 쏘고 뭐 가만 안 두겠어 이러면서 맨날 이렇게 무력 시위하더니 돈이 확실히 없긴 없는 것 같아요. 네. 비닐풍선 이제 띄우겠다고 협박하더군요. 얼마나 그 보기 초라합니까? 북한을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얼마나 가난하면 미사일도 못 쏘고, 또 얘기하잖아요 지금. 삐라를 띄우겠다고 협박을 해요. 그 삐라 온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그 북한으로 가겠습니까? 그냥 협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악재성 뉴스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홍콩 국가보안법이 이번 달 말에 또 통과될 예정이거든요. 2차 심의.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죠. 요것도 지금 개인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진짜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일본 지소미아 종료 관련된 것도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코로나가 잘 안 잡히죠. 우리나라도 계속 이제 확진자가 30명, 40명 계속 꾸준하게 나오죠. 그쵸? 이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 개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좀 해보면 그래도 여기에서 좀 하신 분들은 돈을 좀 벌었대요. 근데 지금은 돈 벌기도 애매하고 좀 힘들다는 거예요. 당연히 힘드시죠. 왜요? 애매하니까요. 자, 그러면 애매하면 현금 들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그러면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될까요?
뭐가 나을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해답을 좀 얘기해 드리려고 오늘 저녁 방송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느냐 아니면 현금 들고 있는 게 좋은 거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주식을 들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 개인들은 지금 무서워서 주식 투자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주식으로 정말 돈 벌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그날까지 개인들과 반대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개인하고 반대로 뛰시라고요. 개인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하지 마시고. 개인들은 지금 뭐 한다고요? 불안해 한다니까요. 3월달 폭락 나온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또 이렇게 폭락할까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관론자들 얘기를 듣지 말라고. 그 사람이 뭐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는 사람이건 주변에 있는 뭐 자칭 뭐 주식 고수건 간에 얘기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비관론자들은 절대 큰 돈 못 벌어요. 푼돈은 벌 수 있지만 나중에 다 나가요. 절대로 큰 돈 못 봅니다. 왜 그런 사람 얘기를 듣습니까? 시간 아깝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주식을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주가가 누르고 흔들고 할 때란 말이에요. 이게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은요, 주식으로 큰 돈 버시려면 누르고 흔들 때, 그때 매지 좋은 주식을 싹 쓸어 담으셔야 돼요. 그냥 우리 삼택이라고 하죠. 삼택에다가 막 쓸어 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그 뒤에 급등이 나오거든요. 맞죠? 자, 그러면 이런 적은 아실 거예요. 그죠? 누르고 흔들 때 세력이 거기서 매집을 하기 때문에 누르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연히 매집해야 되는 게 맞죠? 그 뒤에 급등이 나오니까.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언제 누르고 흔드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지수가 애매하다 계속 그랬죠? 이게 뭐겠어요? 잘 가던 거 누르고 흔드는 거예요. 마이너스 7%짜리 장대 음봉 하나 꽂아놓고 누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급락 안 나올 거라 그랬죠? 급락 안 나오잖아요. 제 말이 맞았죠? 근본적으로 급락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어놨잖아요. 주식시장에 들어온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주식은 뭐의 힘으로 가요? 돈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추가 부양책 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4차 추경 얘기 또 나올지도 몰라요. 그거는 가봐야 하는데, 미국이 돈 풀면 다른 나라들도 돈 풉니다. 그 돈들이 어디로 오겠어요?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바로 유동성인 거예요. 실물 경제는 안 좋은데 주식시장이 급등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못 내려간다니까요. 정부에서 돈을 회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몇 년 동안 회수가 불가능할 겁니다.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아무튼 지금 이제 살짝 누른 거예요. 눌렀는데, 그러면 언제 어떻게 누르고 흔드냐 이거예요. 어떻게 누르고 흔들겠어요? 악재를 내보내겠죠. 수많은 악재와 그 다음에 그런 악재들을 계속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내보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요? 사람들의 뇌를 불확실성으로 가득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식을 사자니 애매하고, 금을 사자니 애매하고, 해외 주식 사자니 그것도 애매하고, 애매하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보류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여기서 부정적인 사람은 뭐 하느냐? 다 잘라서 현금 들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증시가 급락 나올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손절을 때려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돈 벌었다고. 어떻게 돈을 벌죠? 1억 갖고 하는 사람이 10% 손해가 났는데 지수가 급락할 것 같으니까, 급락해서도 아니에요. 급락할 것 같으니까 손절을 때렸어요. 1억 갖고 하는 사람이 9천만 원 됐으면 슬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도 기뻐합니다. 왜요? 돈 벌었대요. 나 오늘 리스크 관리했대요. 너무 잘했대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될 때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은 365일 항상 이렇게 살아요. 난 안타까워 죽겠어요. 이분들 몇 달 지나면 반토막 되어 있습니다. 수익과 손실을 반복하다가 반토막 나겠다고요. 이거는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절대로 여러분들 함부로 손절하시거나 그러시지 마세요. 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확 눌러버린 거예요. 이제 누르고 돌릴 거라 그랬죠? 살살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얼마나 악재들이 많이 나와요.
아까 얘기했었죠. 미국 문제. 미국 저번에 뭐 6월 초에는 그 흑인 뭐 그 누구예요? 그 흑인 한 명이 죽었죠. 그래서 5월달에 죽었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미국에 폭동이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뉴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때 그것 때문에 주식 투자하다가 거기 뭐야 조정 들어올까봐 현금 받는 사람 꽤 많아요. 지금은 얘기도 안 나오죠?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보세요. 지금 큰 악재가 뭔데요? 코로나. 이거 재탕이죠? 맞잖아요. 1월 달부터 나왔던 코로나 얘기. 1월. 이거 6개월 된 악재예요.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민감하게 아무리 반응을 해도 주식시장에는 악재로서는 자꾸 약효, 즉 약발이 떨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그 다음에 북한. 6.25 전쟁 터진 지 70년 됐는데, 내일 모레가 6.25네요. 70년 됐는데, 맞죠? 북한 도발 하루 이틀 합니까? 저런 식으로. 제가 오죽하면 제가 아까 웃잖아요. 옛날엔 미사일 쏘아 올리더니 요즘에는 풍선 쏘아 올린다고. 참 모양새 빠지죠. 이게 뭐냐면, 늘 나오는 악재 재탕 3탕이에요. 그거를 활용해서 운봉을 때리고 누르는 거예요. 왜요? 좀 쉬었다 가야 되니까.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시.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세력들이 잠깐 쉬었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매해요. 왜냐면 대형주가 가자니 애매하고, 그렇다고 중소형 개별주가 가자니 애매하니까 누가 간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코스닥 지수가 이만큼 올라올 때까지 누가 갔어요? 개별주들이 많이 갔어요. 5월 20일 이후부터는 순간적으로 대형주들이 많이 갔어요. 그죠? 지금은요. 음봉 때려놓고 악재도 좀 있고 하니까 뭐 물론 재탕 3탕이지만 애매하니까 누가 가요? 개별주 올리기도 뭐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선주가 그렇게 많이 간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품절주로 살짝 넘어갔어요. 우선주 보면 막 장대모 막 떨어지죠. 품절주 중에서는 상한가 나온 게 있죠. 몇 개 보여드릴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전방 상한가 3개까지 찍었었나 그랬죠. 그 다음에 저희 방에서 추천했던 게 신라섬유, 그죠? 여기서 추천 나갔어요. 요일대에서 여기서도 추천 나갔고 1,800원 정도 했어요. 1,800원대에서 예쁘게 잘 올라갔죠. 3,000원까지 가세요. 급등했잖아요. 그리고 뭐 세기상사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품절주죠. 품절주 중에 이미 상한가 나오고 눌림 목을 또 시작한 것들이 있어요. 가는 게 있다고요. 근데 일반 개별주들이 가기에는 애매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주식을 사셔야 돼요.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이제 이해가 안 가실 테니까 비유를 하나 더 드려드릴게요. 지금 지수가 애매하니까 뭐 사람들을 다 투자 성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부류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사람들이 이제 지수가 이렇게 애매하고 붕 떠 있을 때는요, 보통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두 가지만 얘기해 보면 첫 번째는 뭐겠어요? 첫 번째 선택은 종목을 매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종목을 매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부정적인 사람이 있겠죠. 긍정적인 사람도 조심해요. 부정적인 사람도 조심하겠죠. 그죠? 지수가 애매하니까.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뭐 하느냐? 주식을 매집합니다. 늘 하던 대로 열심히 매집을 해요. 잠깐 지수가 지금 이렇게 돌리고 있으니까 애매하니까 수익은 좀 덜 나겠죠. 지금. 그죠? 매일매일 수익 내기는 좀 그렇겠지만 개의치 않고 열심히 주식을 매집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뭐 할까요? 열심히 손절해가지고 걸핏하면 손절해서 현금을 만들어요. 왜요? 불안하니까. 이게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마음이 되게 평안해요. 평안을 유지하죠. 이분들은요, 현금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안해요. 왜요? 여러분들
나 주식시장 급락할 때 나 현금 들고 있어 그러면서 막 자랑하는 사람들 어디 무방이나 공방에서 많이 보셨죠? 그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현금 있죠? 현금 한 3일에서 일주일만 들고 있게 하죠? 미쳐버립니다. 뭐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현금 들고 있는 사람 현금 막 들고 있어라 그러면서 막 현금 들고 막 들고 있는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현금을 약간 들고 있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지수 막 급락해가지고 막 사람들 되게 힘들어하는데 무방이나 공방에서 막 나 오늘 어제 수익 내고 얼마 뭐 일당 벌고 나 뭐 지금 현금 만들어놨다 자랑하는 사람들 있죠. 제가 그 사람들 데려다가 한 3일만 일주일만 현금 들고 아무것도 못 사게 해볼까요? 미쳐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글치는 거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신경도 쓰지 마세요. 진짜 미친다니까요. 왜요? 주식 못 사가지고 난리나요. 그 뭐예요?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단타 치는 겁니다. 단타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열심히 이것만 하는 거 불안하니까. 근데 이분들은요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굉장히 부드럽고 진중하게 주식 투자를 하죠. 주식 투자를 해요. 이분들은요 맨날 거래 비용만 엄청 나오는 거예요. 증권사 배불리는 거죠. 한 달 동안 매매 내역을 떼보면 뭐 30만원 벌었는데 거래 비용은 100만원 나오고 막 그래요. 마이너스잖아요.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함부로 손절하지 마시고 현금 만들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현금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는요 나중에 절대로 수익이 안 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여러분들 이 뭐 지금 조정이라고 하긴 그렇거든요. 애매하다고 할게요. 지금은 조정은 아니에요. 근데 뭐 애매하건 조정이건 간에 조정도 여러분들 아무리 센 조정이 들어와도요 언젠가는 반드시 끝나요. 맞잖아요. 언젠가 반드시 끝나는 거 보셨잖아요. 근데 지금 지수 이만 뭐 떠 있다고 해서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뭐 할 것 같으세요? 결국에는 이것도 끝나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리 잡고 올라가겠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폭락이 돌아왔는데 확 올리면서 추가 상승 나왔잖아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머릿속에 딱 각인을 시켜 놓으세요. 조정은 반드시 끝나요. 자, 코스닥 일봉이죠. 여러분들 맨날 일봉 차트 위주로 많이 보시죠. 제가 주봉이랑 월봉 차트 보여드릴게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전사하셨어요. 전사 뭐예요? 이 음봉 급락할 때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수많은 분들이 손절을 때리고 주식시장을 떠나셨어요.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하루에 막 4%, 그 다음날 6%, 최대, 그 다음날 13%, 그 다음날 또 3%, 좀 괜찮다 싶더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3%, 이런 식으로 급락하는데 얼마나 정신이 없으셨겠어요. 수많은 분들이 전사하셨죠. 우리 방에서는 열심히 매집했고 손절 안 했다니까요. 저희는 뭐 현금 들고 있다가 여기서 주식을 산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주식 갖고 있었고 여기에서도 계속 주식을 갖고 있었고 주식을 계속 샀어요. 어떻게든 현금 만들어서 주식 샀다고요.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일봉으로 보면은 이게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일봉 차트로 보면요 사람들이 심리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손절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근데 다 지나고 나서 보면 제가 추억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되게 힘들지만 그때 되게 힘들죠. 근데 다 지나고 나서 보면 추억이에요. 어떤 추억이냐? 일봉으로 보니까 막 엄청나죠, 그죠? 주봉 차트로 보실래요? 음봉 하나, 두 개 때리고 양봉이 쫙 끌어올리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보이시죠? 얼마나 강하게 올라왔는지 보세요. 거래를 터트리면서 올라왔어요.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좀 흔든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주시장 되게 급락 많이 한 것 같죠? 꼬리 보세요. 이게 주봉 차트인데 이 아래 꼬리 보시라니까요. 아래 꼬리를 보세요. 얼마나 길게 달아났어요. 이 아래 꼬리에서 누가 나갔겠어요? 부정적인 사람, 그 사람들이 현금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현금 만든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 보면 어때요? 얼마나 허탈해요. 그냥 가만히 있지. 왜 손절을 하냐 이거예요. 4월달에 증시 한번 흔들었었죠. 이때도 잘 보세요. 뭐예요? 아래 꼬리 길게 달렸죠.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면 추억이라니까요. 월봉 차트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히실 겁니다.
저점을 언제 찍었죠? 3월 19일날 찍었죠? 월봉 차트 보세요. 이 아래 꼬리 보이시나요? 그냥 참았으면 되는데 한 일주일 열흘만 참았으면 됐을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여기서 손절때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긴 아래 꼬리 달아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 북한 때문에 혹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혹시 미국이랑 중국이랑 또 무역 전쟁하면 또 조정받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러다가 코로나 걸려서 죽든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죠? 그래서 주식을 안 하시죠? 나중에 누가 가난해진다고요? 그분들이 가난해져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원래 그 얘기 잘 안 하는데 오죽하면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까지 했겠어요. 전쟁 나면 주식을 하건 안 하건 다 끝나요. 코로나가 창궐해서 완전히 이제 전체가 다 감염되죠? 그러면요. 주식 하건 안 하건 똑같이 죽어요. 미중 무역전쟁 터져서 뭐 3차 세계대전 터졌다고 하죠. 최악의 시나리오죠. 주식 하건 안 하건 똑같이 동일하게 한순간에 끝나요. 맞죠?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랑 전쟁이 안 나고 미중 무역전쟁 3차 세계대전 안 나고 코로나가 나중에 치료제에 나와서 그냥 끝나면 누가 가난해질까요? 현금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난해집니다. 왜요? 날이 가면 갈수록 물가는 오르잖아요. 그게 인플레이션 아닌가요? 주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니까. 현금 들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의 최대 피해자가 되죠. 현금의 가치는, 화폐의 가치는 항상 떨어지니까요. 이게 가장 기본 원리 아닌가요? 이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사람들은 지금도 불안하니까 수없이 손절하고 현금 들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제가 얘기해 볼까요? 조정은 받기 싫고 수익만 내고 싶은 거예요.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절대로 세력들은요 그런 분들한테 수익 안 줍니다. 여러분들이 뭐 회사 사장님이거나 뭐 기업의 오너거나 그러시면 그런 직원한테 여러분들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시겠습니까? 안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희 세력도 똑같아요. 힘들거나 어렵거나 같이 들고 있던 그 사람들한테 수익을 줄지언정 절대로 이런 사람들한테 수익 안 줍니다. 이 사람들 들어오죠? 세력이 모를 것 같죠? 대박 알아요. 바로 찍어버려요. 나가라고. 안 나가죠?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력이 나가요. 나중에 세력 나간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승질나면 세력이 그래 당신들 다 해라 나가버려요. 다른 데 가서 하면 되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절대 종목에다가 몰빵하고 그러지 마세요. 세력이 나가버려요. 아무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조정은 반드시 끝나요. 근데 지금은 조정도 아니에요. 나중에 지나보면 다 추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지수가 하락하고 누를 때 그때 주식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주식이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 주식이 없는 사람은 주가가 오를 때도 주식이 없어요. 뭐 제가 지어낸 얘기는 아니에요. 주식 격언이에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주가가 하락할 때 주식이 없는 사람은 주가가 오를 때도 없다고. 방금 얘기했던 게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 흔히 얘기하는 우리 잔머리 쓰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좋은 주식 막 쓸어 담으세요. 지금은요 현금 많은 사람이 부러우시죠? 저는 현금 없는 사람이 저는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막 물타기에서 물린 사람, 그래서 현금 없는 사람 말고 바닥에서 아니면 이제 눌림목 그 매수 맥점에서 주식을 사가지고 아무리 세력이 흔들어도 세력을 미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들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진짜 돈 버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셔가지고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끝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뭔가 부족하죠, 그죠? 네. 그러면 지수가 애매할 때, 그죠? 네.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느냐 말씀드렸죠. 우선주 많이 갈 거라고. 우선주가 이미 너무 많이 갔어요. 지난주 방송 보셨죠? 우리 회원들 우선주에서 수익 많이 내신 거. 근데
우선주만 얘기한 게 아니죠. 모두 얘기했어요. 품절주. 근데 품절주는 종목은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품절주는요. 품절주를 무방해서 추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좀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종목 다 망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품절주는 정말로 추천하거나 노출 자체를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저는 공개 방송할 때도요. 여기다가 호가창을 거의 안 띄워놔요. 거의가 아니라 아예 안 띄워요. 왠 줄 아세요? 무방 회원들이 그걸 보면 안 돼요. 우리 회원들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아예 안 보여드려요. 종목 보호를 신경을 많이 쓰죠. 종목 보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품절 좀 넘어가고요. 그러면 뭐가 하나 더 있다 그랬죠? 대선주라고 그랬잖아요. 대선주. 재밌는 대선주 얘기 드릴게요. 여자분들은 정치 얘기하는 거 싫어하시죠? 근데 여자분들도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그 TV 보면 윤석열 씨 얘기 많이 나오죠. 자, 참고로 저는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남자지만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지는 못했는데 10수년 전부터 20년 됐군요. 대선주를 이제 하면서 대선주 잘하시는 분한테 정치 얘기를 많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정치에 약간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눈을 떴다는 게 뭐냐면 뭐 정치에 대해서 역사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정치와 관련된 대선 테마주 이렇게 보는 눈이 좀 있어요. 제가 진짜 그 제대로 정말 잘하시는 분한테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예전에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대선주는 차트 보고 매매하시면요 100% 수익 못 내요. 자, 윤석열 씨 얘기 드릴게요. 최근에 대선주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지수가 되게 애매할 때 있죠. 잘 가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우선주, 품절주, 그리고 대선주예요. 바이오주는 최근에 왜 가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아니었으면 바이오주 제대로 못 갔을 거예요. 세 가지예요. 우선주, 품절주,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건 빼고 대선주예요.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가장 매매하기 편하신 게 대선주 아닌가요? 맞죠? 대선주 얘기해보자고요. 제가 그 얘기하고 나서 대선주가 실제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급등도 나오고 있고. 자, 보세요. 윤석열 씨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요즘에 그 화두가 윤석열 씨라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그 지난주에 그 공개 방송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열심히 주식을 사셔라. 그때 이제 북한 때문에 아수라장이었거든요. 뭐 아까 보셨지만 지난주 월요일날 하필이면 또 지난주 월요일날 공개 방송했어요. 월요일날 공개 방송하는데 하필이면 그날 지수가 7% 급락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원들 용기 드린다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북한 문제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때 왜 뭐 개성공단 그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막 그랬잖아요. 아수라장일 때 공개 방송을 했는데 북한 문제 조금 있으면 끝난다. 항상 그랬다. 걱정하지 마셔라. 전쟁 안 난다 그랬죠? 네.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고 그때 또 했던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 이 북한 문제에 너무 신경을 쓰면 그 다음 거를 못 본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계속해서 경기부양책을 쏟아내면서 정책 얘기를 많이 할 거다. 그래 정책주가 가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매일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3차 추경 빨리 통과시키라고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했죠. 이거 금방 통과되게 돼 있어요. 3차 추경이 통과되면 정책 테마주가 상한가 뽑을 거 기대 안 되세요? 대통령이 요즘 매일 얘기하던데요. 빨리 통과시키라고. 급한 거예요. 경제 살리려고. 맞죠? 그죠? 북한 문제가 조금 잠잠해지면 대통령 입에서 뭐 얘기하겠어요? 북한을 도와주려고 하겠죠? 그러면 지금 방산주가 급등했지만 대북주가 간다고 얘기했었죠? 실제로 대북주들 바닥 잡고 슬슬 올리죠? 올리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이제 5월 말에 새 국회 21대 국회가 개원을 했으니까 이제 보름 한 20일 정도 지났네요. 이때가 이제 딱 보름 정도 지났을 때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뭐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국회 법사위원장 이것 때문에 시끄러웠죠. 이거 장악하려고. 이거 왜 장악하려고 그랬는데요? 윤석열 씨 내쫓으려고. 저는 윤석열 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정치적인 얘기 아니니까. 네. 이런 얘기하면 또 대깨문이냐 아니면 뭐 구구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아니에요. 네. 대선주 좀 하시라고 얘기해 드리려고 꺼낸 거니까. 저 죄송해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딱 하고 나면 방송 끝나고 나면 밤 12시나 새벽 1, 2시쯤에 꼭 댓글이 달려요.
너 대깨문이지. 아니면 대깨문이라고 해서 욕 얻어먹은 적은 없고 뭐 극우냐 이러면서 막 욕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노이로제예요. 네. 여러분들은 뭐 그러신 분도 없겠지만. 네. 근데 아무튼 이제 법사위원장 뭐 이거를 여당에서 가져갔잖아요. 그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검찰개혁 얘기 나올 거라고. 그러면 윤석열 씨 관련주가 가지 않겠느냐. 그 얘기 했었죠. 그 얘기를 했는데 이해를 하신 분도 있고 이해를 100% 못하신 분들도 계세요. 왜 이해를 100% 못하셨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당에서 지금 윤석열 씨 보고 나가라고 하죠. 눈치껏 나가라. 아니면 대놓고 나가라고 하죠. 저 윤석열 씨 좋아하는 거 없어요. 근데 우리 회원들은 윤석열 씨 관련주를 이미 사놨어요. 자, 나가라고 막 지금 탄압을 하죠. 압박을 하죠. 탄압보다 압박이라고 할게요. 압박을 하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어때요? 그럼 윤석열 관련주가 급락해야 될 것 같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급등하거든요. 왜 급등하는 줄 아세요? 아니,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세요. 왜요? 저렇게 여당한테, 거대 권력한테 핍박을 받아요. 그거는 저분 이미지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저분이 만약에 실제로 정치를 한다면 나중에 대권 그 후보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지 않겠어요? 저 사람은 지금 피해자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씨한테 이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제가 그렇게 보는 게 중요하겠어요? 아니죠. 세력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고요, 사실. 그러니까 어때요? 한마디로 윤석열 씨를 탄압하는, 압박하는 건 윤석열 관련주의 호재다, 악재다? 호재죠. 그죠? 그래서 회원들한테 미리 다 사놨어요. 오늘도 윤석열 관련주 하나 추천해놨어요. 좋은 걸로. 이미 기존 회원들 사놓으신 것도 있지만. 그거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직 노출이 안 된 종목이거든요. 윤석열 관련주제 거의 몰라요. 종목이 뭔지는 오픈할 수 없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아는 윤석열 관련주 몇 개를 보여드리죠. 서현이라고 있죠. 서현이 어제 상한가 찍었다가 풀렸는데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9%까지 갔다가 하여튼 뭐 최대 8%까지도 급등도 했었어요. 어때요? 52주 신고가를 내놓고 한번 나가보려고 시동을 걸었죠. 이거 시동 거는 거예요. 자동차로 따지면 시동 거는 거예요. 자꾸 이제 윤석열 씨를 대놓고 이제 핍박을 하니까 호재인 거예요, 이게. 서현이죠. 그 다음에 모베이스 전자라고 있죠. 요번에 그 북한 문제 때문에 투매 나왔을 때 급락했었는데 부활했어요. 이 덕분에. 그게 호재라니까요. 그래서 어제 21%까지 급등했어요. 오늘은 좀 쉬고 있죠. 왠지 여러분들 차트를 굉장히 잘 만들어놨다는 생각 안 드세요? 힌트는 또 있어요. 모베이스 전자고 이게 윤석열 관련주 중에 대표적으로 알려진 거거든요. 예전에 점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차트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윤석열 씨 관련주들이 대개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거의 다 비싸게 생겼어요. 이 중에서 뭐 하나를 더 얘기하자면 덕성우, 이것도 예전에 윤석열 대장주였죠. 이게 우선주인데 절제하면서 계속 자박자박 올리면서 가죠. 앞에 운봉이 크게 하나 있으니까. 뭐예요? 윤석열 관련주죠. 저희 방에서 덕성 갖고 있다가 덕성은 다 팔았는데 덕성 본주도 있습니다. 어때요? 차트 똑같이 만들어놨죠. 이거는 수익을 챙기고 다른 걸 바꿔드렸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이렇게 애매한 장에 이렇게 차트 만들어 놓은 거 보셨어요? 별로 못 보셨죠? 세력이 매집해 있는 거예요. 또 있어요. 홍정욱 씨 거. 근데 요거보다는 차트가 조금 약해요. 왜냐면 언론의 관심, 세간의 관심은 윤석열 씨 거취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윤석열 씨가 받고 있으니까 이분께 지금 이 사람 테마주가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급등을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를 해드렸어요. 눈치껏 이제 윤석열 관련주 같은 거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죠? 네.
종목을 못 찾겠다, 리딩이 필요하다, 저희 방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대선주 추천해놓고 저는 차트 얘기 별로 안 합니다. 큰 맥을 짚어드리지. 더 얘기해드릴까요? 재밌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 요즘엔 장이 애매하니까 반응들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배현자님도 어서오세요. 네. 윤석열 씨가 이렇게 뭐 압박을 받고 있죠. 이게 호재라 그랬죠. 여기에서 이런 게 있어요. 개인들이 또 이런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 정치 대통령 선거에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아느냐. 결론만 얘기할게요. 윤석열 씨건 뭐 박성열 씨건 이성열 씨건 누구건 간에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순간 급락해요. 왜냐면 재료 소멸이니까.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 테마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정치하겠다고 얘기를 끝까지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전에 안랩 있죠? 그게 안철수 씨 테마주였잖아요. 안랩 모르시는 분 없어요. 그때 그 안랩이 그 당시에 이만큼 갔어요. 여기가 한 18,000원 막 그랬어요. 나중에 16만원까지 갔거든요. 6개월 만에, 6개월도 아닐걸요? 한 6개월, 대충 6개월 걸렸다. 4개월인가 5개월 정도 동안 이만큼 갔어요. 엄청나게 갔죠. 안철수 씨가 정치를 여기서부터 하겠다고 해서 급등했을까요? 천만에요. 정치를 하려고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보일 때가 여기였거든요. 그때가 고점이었어요. 주식 뭐 기부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여기서 했거든요.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게. 주가가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흐뭇하게 웃으면서 정치하겠다는 얘기 끝까지 안 했어요. 내색도 안 했어요. 웃기만 했지. 그때 주가는 계속해서 급등했어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갔어요.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계속 올라갔어요. 야, 규선열님, 네, 규선열님 어서 오세요. 네. 이해되시죠? 네, 이거예요. 대선주 한번 해보세요. 특히 윤석열 관련주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네. 근데 종목은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돼요. 종목까지는 얘기를 안 해드려요. 왜냐면 우리 방에서 몇 종목을 사놨기 때문에 그 중에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지수가 애매하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너무 보수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피눈물 흘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기회를 놓쳤거든요. 지금 주식 들고 있는 분들 힘드시죠? 좀 수익도 좀 나고 싶고 또 답답해하고 힘드시죠? 근데요, 그게 여러분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현금이 이제 슬슬 없어지시죠? 그랬어요. 맞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라고. 왜요? 지금은 주식을 매집해야 될 때인 거예요. 주식은 매집해야 될 때가 있고 열심히 팔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 방에서 코스피 지수, 여기 코스피 지수로 놓고 보면 코스닥 지수 갖고 얘기하죠. 여기 있죠? 여기에서 매도 사인 엄청나게 많이 나갔어요. 왜요? 지수가 곧 애매해지고 약간 이제 음봉을 맞을 때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도 사인 무지하게 많이 냈어요. 매수 사인 하루에 딱 한 종목 내거든요. 안 낼 때도 있지만 하루에 한 종목 나가는데 매도 사인 5개, 6개씩 내고 막 그랬어요. 왜요? 현금 많이 만들어 드리려고요. 왜 현금을 많이 만들어 놨을까요? 여기에서 매집하려고. 지금은 뭐 하는 줄 아세요? 거의 매도 사인보다는 매수 사인만 나가요. 열심히 매집하고 있는 거예요.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현금 다 써버리라고. 그게 잘하시는 거라고. 저희는 이렇게 갑니다. 나중에 우리 회원들이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보세요. 엄청난 수익들을 막 이렇게 뽐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 얘기 안 했구나. 지금은요, 매집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 눈앞에 펼쳐진 코로나, 북한, 뭐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뭐 이런 거 있죠? 다 보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음 수를 보셔야 돼요. 이 다음에 뭐가 할 것이냐. 제가 아까 그 얘기했던 거잖아요. 지난주에 북한 때문에 되게 시끄러울 때 북한을 보지 말고 그 다음을 봐라. 이게 뭐였어요? 검찰개혁. 이게 나오잖아요. 추경. 이게 나오잖아요. 이거 뻔한 거 아니에요.
정치, 돈 관련된 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얘기 나오죠? 경기부양책 나올 거라 그랬잖아요. 나오잖아요 지금. 그 다음 걸 보시라고요. 지수가 애매할 때 도저히 내가 살 게 없다. 대선주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좀 힘드신 게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제 뭐 지금 40분 넘게 쭉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딱 한마디로 압축을 좀 해드릴게요. 주가가 또는 지수가 하락할 때 주식이 없는 사람은 주가가 올라갈 때도 없습니다. 현금 들고 있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함부로 손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셔서 꼭 네, 좋은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그리고 종목도 지수도 종목도 애매할 때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투자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 특강을 좀 해드렸는데 도움들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밤도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내일도 꼭 성공 투자하세요. 저는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